이 독종은 하우패스에만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 방향. 내가 이번 주엔 뭘 해야 되고 1월엔, 2월엔, 3월엔, 4월에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래서 내가 뭘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뭐 공부해야 되지? 요거 고민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문제점인데 이거를 대신 고민은 해드릴 거고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꾸려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같이 가자.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 실무, 이론, 법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고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공부 방법도 제가 대신 고민을 해드릴 테니 제가 제시되는 공부 방법 이거 따라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수험 생활. 수험이라는 건 특히 감정평가서 2차 시험이라는 게 한 달 공부하고 끝나는 이런 중간고사식, 기말고사식 공부가 아니죠. 벼락치기식 공부가 아니고 1년 이상의 호흡,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수험 생활입니다. 독종 들어오면은 초반 4월에는 제가 그냥 매일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월에 와서는 자 이제 독종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셔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아예 제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습관이 안 들어서 시간을 허투루 쓰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Audio Jungle. 네, 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실무 강사이자 독종 강사 황연아 평가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26년도에 1, 2차 모두 같이 합격하는 생통차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좋을까? 그리고 하우패스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같이 이제 발걸음 맞춰서 걸어갈 예정인지를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하우패스 커리큘럼 총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규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강의들, 내용 강의들을 듣는 게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GS 커리큘럼은 이제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우리 학원에만 있는 거죠. 다른 학원에는 없어요. 우리 학원에만 있는 독종 프로그램입니다. 독종 프로그램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평일에 공부하는 평일 공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예정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정규 커리큘럼에는 이제 2차를 얘기를 한다면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문풀 강의, 기출 강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1차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문풀 강의, 그리고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서는 1차는 우리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회독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 결국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는 내가 얼마나 빨리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그냥 다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에서는 이제 경제회계 같은 것들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좀 쌓아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넘어가서 기본 이론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와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 형식이 문제집 풀이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문제집 풀이의 형식을 가져와서 또 2회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 얘네도 같은 내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법한 거 요것들을 짧게 압축해서 또 1회독 하는 걸로 이제 강의만으로 3회독, 4회독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차인 GS 이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커리큘럼으로 넘어와서는 정기 커리큘럼은 일단 실무, 이론, 법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실무는 일단 기본 이론 입문, 그다음에 기본 이론 2,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공적 심화 강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라는 과목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들어야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1, 제가 진행합니다. 기본 이론 1은 황은하 평가사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업계에서 가장 쉽게, 수험계에서 가장 쉽게 실무를 좀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내용을 그래도 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빠르게 한 달 동안 빨리 1회독 하는 강의가 우리 기본 입문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2. 기본 이론 2는 김상황 평가사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제 한번 제가 1회독 다뤘죠. 조금 쉽게 베이스를 깔아드렸다면 이 깔아드린 베이스를 바탕으로 조금 더 어려운, 정말 우리 감정평가 실무 시험에 필요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좀 그래도 심화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문제풀이 강의 김상황 평가사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분석해내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문제풀이 강의에서 알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적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이제 OT 가서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우리 이제 실무에는 공적 평가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냥 법을 기준으로, 법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적 평가인데,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그리고 핵심을 위주로 좀 축약해서 강의, 특강을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김승현 평가사님께서, 이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쓸게요. 그래서 김승현 평가사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보시면 이제 기본 이론 2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본 이론 1에서는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걸 다룰 거고, 기본 이론 2에서는 강론이라는 걸 이제 다루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는 기본 이론, 얘도 기본 이론 배워야겠죠? 기본 이론 배우고 나서 법규는 문제풀이, 기출문제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법규는 워낙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법규 너무 낯설어요, 용어가.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려면, 그리고 문제도 보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풀이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본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우패스의 정규 강좌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S 스터디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GS 스터디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우리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입니다. 논술형 시험이라 하면 문제 던져주면 백지에다가 우리가 다 목차 꾸려서 다 작성해야 되는, 그게 논술 시험이죠. 그 논술 시험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써보는 연습을 누가 많이 했느냐가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GS는 토요일마다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실무 문제 풀어보고, 이론 법규 문제 풀어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풀었어야 돼, 강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첨삭 받고, 내가 이렇게 답안 제출했는데 너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 썼어, 이건 잘했네, 이렇게 첨삭 받는 게 하나의 세트.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계속 실전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GS 스터디이고요. 0기부터 4기까지 기수, 총 5개의 기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다가오니까 당연히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시작은 이제 7월인데요. 그럼 왜 4월에 안 하고 7월에 하나요?
배운 게 없어서 아직 3달 동안 뭔가 배워야 시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달 동안에는 이제 배우는 기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실전 연습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점 커리큘럼인데요. 이 독점은 하우패스에만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규 강좌와 GS만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기본 강의 듣고 왔어. 연기 시작한대. 그래서 학원 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실무는 좀 문제 풀어봤는데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만 듣고 뭐 외운 것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연기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기도 그렇고 그래도 공부하니까 2기 됐네. 3기, 4기 허덕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규 강좌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있는데 그럼 계속 빈 시간들이 있잖아요. 강의가 없는 시간. 그 시간대를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도 좀 잡고 그 다음에 공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잡자 해서 만들어진 게 독점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한마디로는 평일 공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5월에 개강을 하게 돼요. 한 달 동안 좀 기본 강의 들으면서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습득을 하고 나서 5월부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이런 법규도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5월에 이제 들어가고요. 하지만 실무를 집중으로 할 겁니다. 이 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3달 동안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을 때예요. 이런 법규까지 같이 챙겨가려고 하다 보면은 실무 이런 법규 다 놓쳐버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하다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릴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무 이론 법규 중에 일단 실무라도 좀 잡고 가자. 그럼 이론 법규는요?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가 특징 자체가 실무는 초반에 실무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 과목이고요. 이론 법규는 후반에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는 초반에 공부를 해야지 베이스 실력이 빨리 올라오는 과목이고 이론 법규는 초반에 막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암기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 듣고 GS도 하고 몇 번 회독하다 보니까 뒤에 와서 후반에 가서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암기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들고 암기하는 거 재밌고 글도 잘 써지고 이래서 얘네 두 개는 후반에 공부 효율이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실무 집중으로 입문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GS와 같이 발맞춰서 평일에 공부하고 토요일에 시험 보고 평일에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학습 방향을 모르겠다 하는 게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엔 뭘 해야 되고 2월엔, 1월엔, 2월엔, 3월엔, 4월에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래서 내가 뭘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요게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과목별로 뭐 공부해야 되지? 요거 고민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문제점인데 이거를 대신 고민은 해드릴 거고 고민해드린 내용으로 같이 공부만 이제 하면 되시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꾸려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같이 가자. 이게 첫 번째 독종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 방법에 이제 대한 문제인데 이제 실무, 이론, 법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공부할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론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법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이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또 힘을 줘야 될지 그리고 스터디에 치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복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참 다 어렵단 말이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부 방법도 제가 대신 고민을 해드릴 테니 제가 제시되는 공부 방법 이거 따라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독종의 두 번째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이죠. 수험생들이 많이 겪는 문제점인데, 세 번째로는 수험 생활. 수험이라는 건 특히 감정평가서 2차 시험이라는 게 한 달 공부하고 끝나는 이런 중간고사식, 기말고사식 공부가 아니죠. 벼락치기식 공부가 아니고 1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수험 생활입니다. 수험 생활에서는 하루 바짝 공부하고 하루 쉬고, 하루 바짝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딱 공부, 그 다음에 쉬기, 공부, 쉬기 해야 컨디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점점 쌓여가지고 효율이 더 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체계적인 공부 또는 이제 생활 습관이 딱 배어있는 공부 자세가 아직 되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 한두 달이 갑자기 스르륵 지나가요. 기본 강의 듣고 와서 좀 힘드네, 오늘은 좀 쉴까? 내일도 기본 강의, 또 기본 강의 가야 되지, 들었어, 좀 힘드네, 좀 쉴까?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스르륵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중반까지 와버렸고, 한 달 있으면 연기 스터디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한 게 없어요. 기본 강의 듣기만 했고 배운 게 없네, 남은 게 없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 이 생활 습관을 다져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독종 들어오면은 초반부터 독종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고 초반 4월에는 제가 그냥 매일 같이 있을 거예요. 강의가 매일 있을 거기 때문에 매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강의 듣고 공부하자 숙제 내주고, 오후에 가서는 이거 해라, 그 다음에 저녁 때 가서는 이런 법규 강의 들어, 이렇게 어차피 하루가 4월에는 세팅이 될 거라서 그렇게 생활 습관이 좀 몸에 배일 거고, 그리고 5월에 와서는 자 이제 독종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셔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아예 제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습관이 안 들어서 시간을 허투루 쓰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종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출석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출석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강제성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생활 습관 잡기를 어려워 하시는데, 줌을 통해서도 또 실시간으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생활 습관 잡아서 수험을 체계적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종을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 3가지를 해결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하우패스는 정규 강좌, 그 다음에 GS, 그리고 독종, 이 3가지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수험의 합격까지 인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거,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 거 알겠고요.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좀 좀 궁금하시죠?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어떻게 좀 가야 될까?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 학습 전략은 좀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예, 그래서 올해 1차 합격하고 오신 분들, 그 다음에 2번째는 생동차. 생동차는 26년에 1, 2차 다 합격을 이제 목표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2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예 수험생 분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분들은 2차만 하면 되죠. 1차는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 우리 3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제 월별로 좀 학습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월에서 6월 실무가 8입니다. 1은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 요게 이제 1에 들어가는 시간일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실무에 좀 집중을 해주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 법규가 중요하지 않아서 실무만 중요해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무는 초반에 공부를 해서 빨리 이 실력을 다져놓는 게 필요하고, 이론 법규는 상대적으로 후반에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예요. 나중 가면 법규 올라갈 거예요. 법규 이론 올라갈 거라서 실무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법규는 후반으로 좀 시간을 보내주고 앞에선 실무에게 시간을 좀 주자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실무 비중 좀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론 법규 비중 좀 올리시고, 그다음에 점점 갈수록 이론 법규의 이 비중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무의 비중은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실무는 실무는 어느 정도 만들어 둔 다음에는 그 다음은 감만 유지하고 이론 법규는 후반에 가서 미친 듯이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험 전략은 어떻게 되냐?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초반에 실무 비중이 높아야 그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됩니다. 실무를 잘 다져놔야 이론 법규 후반에 시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실무 비중을 높여서 12월까지, 여러분들 4월에 공부 시작하시죠. 4월에 시작하셔서 한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에 12월까지는 실무 실력을 완성형을 만들어 놓는 거를 목표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2월까지 실무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이론해야죠. 이론하고 법규 해야죠.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이론 법규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실무는 12월에 좀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25년에는 이제 실무 위주로 하고, 대신 실무 위주로 한다 그래서 실무만 하시면 안 돼요. 이론 법규도 내용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복습이 되어 있어야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12월 완성하기까지는 실무 위주로 가되 이론 법규 정규 강좌 그리고 스터디 시작하면 스터디 밀리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복습하고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배운 건 내 거를 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규 밀리지 않게 따라오되 실무에 많은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론. 수험 초반에는 이제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되겠죠. 수험 초반에는 실무는 그냥 문제집 막 풀 거예요.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면은 바로 얘기를 드릴 거겠지만 실무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수험 초반에는. 그래서 그냥 문제집 계속 풀 거고요. 이런 법규는 최소한의 암기. 기본 강의 들어가면 그래도 요건 좀 암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강사님마다 있으시겠죠? 그 부분들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자. 요게 이제 초반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일 거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초반부가 지나고 중반부가 돼서는 이론 법규의 암기량을 늘릴 거고요. 암기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후반부에는 실무, 이론, 법규, 전 과목 논술 연습을 이제 매일 하는 전략으로 흔히 300점 쓰기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이 과목당 100점 시험이에요. 100점의 분량의 시험이니까 매일 실무, 이론, 법규 100점씩 쓰자 해서 300점 쓰기인데, 그래서 실전 연습을 후반에는 매일 하던 거를 시험장 가서도 그날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이제 수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월별 공부는 저와 같이 호흡 맞춰 가시면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동차 수험생입니다. 26년도에 1, 2차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건 1, 2차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인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캡처 하세요. 네, 캡처할 타임 드렸고. 그래서 1차, 2차 비율을 이제 좀 볼 텐데, 이렇게 이제 3월에서 8월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차 기본 강의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8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을 때까지 그때의 비율은 1차는 20, 그다음에 2차는 80 정도의 시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때는 2차를 더 많이 하면 돼요. 네, 좀 극단적으로는 2차만 하셔도 돼요. 후반부에 가서 1차를 좀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2월. 그래서 얘는 1차 커리큘럼상 문풀이 이제 진행되는 시기이고요. 이때는 한 5대5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나 아직 2차 욕심이 난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한 6대4 정도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 오셔서도 여기가 이제 좀 잘못 들어갔네요. 8대2인데, 그래서 1, 2월에 와서는 이제 1차가 조금 급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대2 정도, 특히 여기서는 이제 핵심 요약,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이고, 1차도 많은
객관식 시험의 반복, 실전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8대2 정도. 그리고 이제 3월 정말 직전 달이잖아요. 1차 직전 달. 이때는 100 정도를 아마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인 비율은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물론 수험생 개개인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종 참여하시는 분들, 동차로 독종을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랑 호흡하면서 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1차를 늘려야 될까요? 2차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계속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긴 해야겠죠. 전반적인 비율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각 1차, 2차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1차 학습 전략, 동차로 26년도에 1차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에 대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최소 목표치. 10월까지는 기본 강의 완강하는 거, 12월까지 문제풀이를 완료하는 거.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본 강의, 문제풀이 둘 다 2달씩 진행을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선생님이, 강사님이 개강하시면 종강할 때까지 2달 정도 강의를 하시는 커리큘럼인데, 10월까지 끝내려면 이제 늦어도 9월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9월, 10월 동안에 기본 강의 완강, 11, 12월 동안에 이제 문풀 강의 완강해서 12월이 됐을 때 그래도 1차도 문제풀이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게 최소 목표치가 될 거고요. 베스트 전략, 동차로 합격하기 위한 베스트 전략은 오히려 1차를 조금 미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차를 최대한 미루는 거. 그래서 9월, 10월에 기본 강의, 11, 12월에 이제 문풀 강의, 이렇게 듣는 방법이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죠. 3달씩 기본 강의, 문풀 강의를 가져가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강의를 보면은 한 주에 진행하는 게 과목당 6강 정도씩 진행을 합니다. 6강이면 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당 6시간 정도를 6강을 5과목, 30시간이잖아요. 주당 30시간은 최소한 줘야지 요 커리큘럼 소화가 가능해요. 2달 동안 들으려면. 근데 3달의 기간을 넉넉하게 주면 그러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4강 정도씩만 소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 5과목이니까 5과목이면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12월까지 문풀 강의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삼모사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2번째를 추천을 드리냐면, 동차 합격하려면 최대한 2차를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초반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놔도 후반에 1차 때문에 아예 공백기가 생겨버리면 이 2차 실력을 확 죽어버리고 3달 동안 얘를 끌어올려서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를 좀 먼저 시작하되 2차의 비율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서 최대한 2차를 오래 끌고 가는 게 동차에서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2번째 이 전략을 추천은 드립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문풀 강의까지 수강하는 걸 목표로,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1차는 문제집이랑 실전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1차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도 한번 볼게요. 2차 생동차 수험생 여러분들, 일단은 8월까지는 2차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2차에 집중하셔야죠. 그때는 아직 1차를 본격적으로 하기엔 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2차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까지는 유해생들이랑 똑같아요.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되 이론 법규는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 밀리지 않는 정도로 복습하고, 이렇게 이제 8월까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차 학습량이 증가할 때는 실리법 다 가져가려 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실무 일단 집중적으로 가져가시고, 실무가 괜찮게 따라온다 그럼 이런 법규 조금씩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실무에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제일 중요하냐면, 자, 생동차 여러분들은 똑같은 절대 시간 이만큼 있다면 유해생들은 이게 다 2차를 위한 시간인데, 1차 동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1차에 시간이 투자되게 됩니다. 2차에 들어가는 절대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후반부로 갈수록 이 경향은 점점 짙어지겠죠. 1차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1차 때문에 발생하는 2차의 공백기가 있을 텐데 이 시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생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와줘야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되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계속 할 거니까 쭉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상세가 되려면 이 시작점을 좀 높게 잡아놔야 좀 떨어져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이 유해생, 그 다음에 생동차생 같이 섞여 있는 이 수험생의 풀 안에서 10등 안에 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공부를 치열하게 해주셔야 동차로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오셔서는 3달 동안 이론 법규에 집중 투자하셔서 암기 엄청 하시고 시험장 딱 들어가서 이제 나 합격을 노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전략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 하셨었던 공부 비율, 그 다음에 1년 동안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 동안의 합격을 위해서 하우프스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고민한 흔적이, 그리고 그 결과가 커리큘럼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커리큘럼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수험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1차 이제 시험 앞두고 있을 텐데 꼭 모두가,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모두가 어차피 1차는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 절대평가니까 전부 다 합격하셔서 이제 4월 9일에 합격 설명에서도 또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개강해서 또 수업을 통해서 얼굴 마주 보면서 같이 수험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